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장 매매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장에 전반적으로 매매를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게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욕심일 거예요. 욕심에 의한 좀 아쉬움이 남는 하루네요. 상한가에서도 안 사지고. 이따 그 종목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전일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25bp 0.25%를 인하를 했습니다. 성명문에서는 이제 전에 있었던 내용을 없앴고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려면 상당한 물가 상승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이제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오전에 나온 이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해석을 잘 해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는 1995년과 97년 금리 인하기에 깃대어서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세 차례 이어지고 이 이후에 이러한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에 파급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관찰하자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뭐 과거에 기대어서 본다면 이러한 금리 사이클 이후에 평균적으로 3개 분기 후에 인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파월이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긴축 모드로의 전환을 뜻하는 점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시기는 아니지만 대차 대조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기 완화 정책을 일단은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사실은 전이 파월의 의견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기타 기업의 실적 호조세 등등 이슈가 좀 나왔고, 뭐 칠레에서 에이펙 회담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미중 합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사실은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번 이벤트는 끝이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이걸로 주가를 올리는 작업은 연내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간 시장을 어떻게 보면 3개 분기죠. 3개 분기 동안 시장을 버텨와 줬던 하나의 큰 틀이 하나 없어진 거고, 이제 믿을 거는 실적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달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경기 지표는 양호했어요. 기업들도 실적을 나타내면서 장막판의 지수가 상승했고, 특히 시간 외에서 애플 2% 이상, 페북 5%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을 하면서 S&P 신고가를 찍었죠.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PMI가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맥시멈 1150원 보고 있고요. 1150원 보면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 달러 ETF도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뭐 달러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뭐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 있고 뭐하고 하면 그 차이가 뭐 10원 이상 나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런 달러 이택 그 달러
ETF 같은 상품을, 달러 인덱스 같은 상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이제 하락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죠. 큰 변동성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전일 좀 강했던 이 화장품 계열에서 추가 상승이 오늘 좀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광군제 그리고 연말 등등의 이슈로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눌림목을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 11월 11일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눌림목 구간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IT는 어제 이러한 이슈가 있었으나 일단은 뭐 애플 시간 외 상승, 삼성전자 실적 발표 마무리, 웨이는 선물 대량 매수 등등으로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좋았고, 특히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 섹터 강하다. 추세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눌릴 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블록체인 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따로 한번 보고요. 이 부분은 오늘로서 좀 약해진 거라서 일단 빼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면 나중에 나노 그래픽, 나노 메딕스가 이제 장중 이 셀가스 셀 유전이라고 할게요. 유전에 나노 그래핀 필터, 핀 수처리 필터 수주 공시가 있으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장 뼈아프고 속상한 매매가 여기서 나왔네요. 너무 짧게 매매를 해서 했고, 상한가 따라잡기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매물 확보가 안 됐어요. 매물 확보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내일도 봐야 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오늘 하루 종일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 뭐 반도체는 SFA 반도체,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동안 바닥에서 기었던 엔터 뭐 등등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가운데서 수급이 이어졌었는데, 5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이제 저기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어요.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은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으로는 탐탁지 않고요. 1,500억 가량 매수 우위에서 1,000억을 팔아버렸다. 이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오늘 올려놓고 약간 패대기 친 기분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수를 좀 놓고 보면, 종합주가 지수를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약조정을 보이면 강한 상승이 나오죠. 지금 반등이 약하다가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직전 고점에서 돌파를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갭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갭으로 진짜 넘어가 버리면 강세장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 선에서 이걸 넘긴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특히 코스피에서.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음봉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조정을 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이에요. 코스닥은 그나마 양호한 흐름이고, 뭐 이 상태에서 추가 상승도 일단 열려 있는데, 이 추가 상승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HLB 뭐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중요할 겁니다. 제약바이오의 강력한 상승이 이어져야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지금 1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3운봉을 나왔죠. 추세적으로 지금 약한 구간에서. 그리고 HLB는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 횡보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위에 이 정확히 말하면 이 구간에서 박스, 그 다음에 하단 박스 놓고 뭐 절대 얘가 뭐 바로 죽거나 아니면 바로 폭등하거나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안에서 돈이 지금 5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5조. 근데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갔을 거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다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면 오늘 여타 제약바이오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이제 필룩스가 장중에 굉장히 또 거래대금 상위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보면 거래대금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국일제지 이제 나노메딕스 때문에 반사 이후로 올라왔죠. 그리고 삼성제약, 그 다음에 뭐 필룩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젠백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히어로는 두 종목, 세 종목으로 좀 압축, 세네 종목 되겠네요. 한 다섯 종목. 일단은 뭐 가장 좋았던 거 젠백스. 젠백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좋았어요. 최근에 무지 좋았던 젠백스. 젠백스 볼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이 강력한 양봉의 추세에서 마지막에 네,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내일도 변동성 여전히 이어질 것 같고요. 젠백스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제약도 강하게 올라갔어요. 최저암 관련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하락을 했던 종목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그래서 주의 필요해요.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저암 관련해서 현대바이오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는 들어가질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좀 이 정도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에서 잡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반등을 안 줘서 내일장 한번 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뭐 중요 이평선을 위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리면 사려고 대기하고 있던 텔콘 너무 강하게 가는데 내일부터 더 위로 가면은 지금 타점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해요. 갭을 들고 이 갭을 죽이지 않고 있다라면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바로 뽑을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텔콘 재료가 커요. 텔콘도 재료가 커서 밑에 떨어지면 네, 전략을 잘 세워야 될 종목이고요. 그 밖에 네이처셀도 계속 보고 있는데 타점을 전혀 안 줍니다. 타점을 얘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 제약바이오들 바닥에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들 신중히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은 권에 있는 차바이오텍도 뇌졸중 치료제를 하고 있고, 네, 차바이오텍 자체는 뇌졸중 치료제를 하고 있고, 이 주구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또 몇 안 되는 또 회사가 차바이오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신풍제약, 피라맥스라고 해서 말라리아 약을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서 함께 이제 뿌리고 있죠. 근데 얘도 뇌졸중 관련된 이상 A 마치고 B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오케이 되면 삼상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회사 사장 유재만 사장일 겁니다. 이제 이상 결과를 보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하겠다 등등의 이슈가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또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회계상의 문제도 없을 종목이라 네, 이 종목도 함께 이제부터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T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IT가
자, 다음으로는 세경 하이테크. 폴더폰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일단 바로 매수보다도 일단 여기 지점을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 관심 종목으로 나왔고요. 오늘 이제 관련해서 코리아 서키트, 지금 기관이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등을 완전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매수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나지.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면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타점을 노려야 될 걸로 보이고요. 바닥권에 있는 PCB 업체로는 이제 실적이 괜찮았던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있어서 이 종목도 내일 한번 함께 봐보셔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양자부 쪽 몇 개 보죠. 우리넷은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이렇게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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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팔고 팔고가 됐는데, 이게 오늘은 이 종목을 안 했어요. 오늘은 이 종목을 안 한 이유가 이제 어제장부터죠. 어제장부터 이 저가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무너뜨렸을 때부터 이제부터 예를 들면 분봉상에 이런 구간에서 걸리면 계속 지속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파동이나 이 단기 눌림목을 할 때 이러한 반등은 이미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미 반등 나온 겁니다. 여기만큼 예를 들어서 이걸 가리면 양봉 뜬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물이 됐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려면 힘들겠다, 이만큼 거래량이 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안 되는 날이었고요. 똑같이 이제 이쪽 섹터를 보면 아직도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좀 보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는 이 기타 법인이 누군지를 몰라 가지고 대장을 잡는 게 맞아요. 대장을 잡는 게 맞는데 이 기타 법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좀 공시가 나오는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들이 타트 들어가서 아마 보면 나올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죠. 제일바이오, 오늘 오전에 제일바이오랑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바이오를 할까 M게임을 할까 하다가 M게임을 선택하고 둘 다 안 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시가에 따라잡고 빠른 매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패턴은 신고가에서 나와요. 신고가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따라잡아도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고점 구간이라 더 이상 이 종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팍스넷, 비덴트. 지금 팍스넷은 이게 쪽지를 누가 저한테 보내가지고 왜 이런 종목 말하냐라고 하는데, 종목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누군가는 매매를 하고 있답니다. 매매를 이제 유튜브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뭘 언급을 하기는 그렇고, 이런 구간들이 맥정 구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팍스넷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를 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종목은 그냥 매매를 해요. 하루에도. 이런 종목들은 원래 어제 종가 베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고,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게
이 종가 때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이 좋습니다. 종가 때 올라가는 패턴을 가진 종목이 종가 베팅을 하기에 괜찮고, 만약에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리면 팔아버려야죠. 이걸 뭐하러 또 들고 있습니까? 왜냐면 매물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보다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상패 기간이 아니라 구실주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덴트도 오늘 괜찮았을 거예요. 비덴트도 이런 종목들 다 매매를 못했어요. 이것도 괜찮았고, 추가적으로도 네, 흐름 나쁘지 않을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넥슨 GT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넥슨 GT는 V4가 나온 시점이 얼마 안 남았고, M&A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어요. 급등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 여전히 인버스 종목들은 한 포트 하나에 들어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써니전자를 말을 했는데 과연 누가 될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얘가 안철수가 아닌 전해철 관련주가 됐네요. 전해철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좀 장중에 수급이 좋았습니다. 이미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매집봉이 어제 만들어지고 오늘 이러한 모습을 줬는데, 이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바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 전해철이 아니라 정세균이네요. 정세균 관련주, 그리고 전해철 또 맞죠? 관련주 윌비스도 좋았고, 시간 외에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그럼 금양도 좋다라는 건데, 금양은 첫 타임 상한가에서 와, 내일 안 좋겠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저는 내일장 뭐 특별하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테마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몰아가야 될 구간으로만 보여지고요. 몰아가야 될 구간으로만 보여지고, 좀 무리를 안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그럼 매매는 계속 하고 있어요. 매매는 일단 내일은 나노메딕스가 시가가 어느 정도 뜨는지 좀 봐서, 만약에 시가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나노메딕스를 그냥 따라 붙겠습니다. 좀 공포스럽지만 이런 종목 따라 붙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보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럽네요. 나노메딕스는 타점이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적게 먹은 건 아니죠. 적게 먹은 건 아닌데, 눌림을 줄 줄 알았어요. 당연히 눌림을 줄 줄 알았는데, 이 엄청난 빨랐습니다. 예를 들면 3분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720억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다 샀을까요? 엄청난 네, 갭이 좀 있었던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내일 또 볼 거고, 본 김에 이제 뭐 종목들 뭐 몇 개 더 보면, 오늘 본 게 이거랑 같이 해서 뭐 찌라시가 나왔는데, 현성바이탈이라는 종목 그냥 좀 매매를 했고, 돌파 매매를 자주 하니까요. 현대바이오 매수가 들어갔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안 하는 게 아닌데 요새 종목들이 많이 볼 게 없어요. 생각보다 종목들이 많이 볼 게 없어서 오전에는 삼성출판사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출판사를 어제는 우리넷 팍스넷을 매매를 하고 삼성출판사를 좀 집중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많고 이런 낙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하면 해볼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저항 구간은 확실히 있고 여기서 상승을 못하면 특히 이제 이 5일선에 막혀 있는 구간을 넘지 못하면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죽어요. 이거 손실이 커서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지만 마이너스 9%였습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9%에서 양봉 플러스 3%까지 올랐으니까 이 구간이 이미 이제 15%의 구간이었습니다. 적은 구간 아니에요. 이게 15%짜리 구간이었는데 반대로 이 매물대 구간을 이해를 못하면 네, 반대로 마이너스 14% 정도 장막판까지 흘렀죠. 그래서 이런 매매는 지양하는 거죠. 좋은 매매가 아니에요. 이런 매매는. 그래서 뭐 현대바이오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마지막으로 시간 외 몇 개만 볼까요? 모나미 거래대금이 좀 있네요. 20억. 뭐 이슈가 있나? 내일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있다라고 하는데 모나미도 일단은 관심 종목 넣어놓고 갑자기 이런 쪽 섹터네요. 극일 테마가 갑자기 올라온 건데 이거는 한번 네, 이슈 체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슈 체크가 뭐가 터졌나 라는 거를 좀 봐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몇 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온 거는 무슨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빅텍도 올라온 거 보니까 뭔가가 또 경업주에 뭔가가 있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를 하고 내일 종목들을 좀 봐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종목들, 이슈 종목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스윙하는 종목 따로 그리고 데이 계좌 따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뭐 종목 확대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켜야 되는 시장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현금 확보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이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에서 어디 하나 삐끗한다든지 예를 들면 북한이 재수없이 미사일을 빵 쐈다 아니면 트럼프가 괜히 시진핑이랑 또 안 좋았다 아니면 잘 나가던 브렉시트 합의가 갑자기 파열음을 냈다 뭐 등등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의 흐름을 쫓는 사람들의 자금은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트의 표시가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